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수급 변화 속에 코스피 지수가 관망세를 나타내다가 결국 2370선까지 밀렸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형주의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지수 낙폭을 키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과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감축설 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주뿐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G 글로벌 가입자 수는 올해 말까지 10억 명, 2028년 말엔 50억 명을 돌파할 전망으로 이런 빠른 증가 추세와 향후 장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이솔루션, 솔리드 등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 유레카 헤드라인으로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발견에 여정 함께해 주실 분 만나봐야겠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차현우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하락을 좀 피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나 외국인 매도세가 좀 눈에 띄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금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의 포지션은 하방에 압력이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장 마감 이후에도 이제 코스피에 2천억 이상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이제 전일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22년 마지막에 이제 FOMC의 정례 회의가 마지막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13일, 14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 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제 선물 옵션 미국 이제 만기일이 또 같이 겹치게 되게 되면서 아마 방향성이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 혹은 다음 주 금요일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에 이것도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장단기 이제 미국 국채죠. 국채가 41년 만에 최대의 이제 괴리율을 발생을 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제 특이점이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당연히 좀 더뎌지기는 하겠지만 또한 이제 유가의 이러한 급락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결국엔 이제 이런 기업의 이제 수익이라고 하죠. 기업의 이제 이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23년에 이제 좀 더 장기화가 되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려를 하셔서 보셔야 된다. 이 내용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일은 이제 좀 특이한 이제 하나 이슈가 또 다시 있었죠. 바로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 재부각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일 이제 금일 새벽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연례 회의에서 핵무기는 이제 방어 수단이며 반격 수단이다.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이제 공격이 미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핵 공격은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닐 거고 거기다가 이제 좀 겨울에는 이 바람이 또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희박한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다우존스랑 나스닥 간략히 차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 22평을 저항선으로 막고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상승을 이제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1선을 이제 이게 뚫린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기서 주가가 오히려 하방으로 압력을 벌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지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3,300포인트 정도 좀 이렇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58포인트인데 이제 사실 조금 더 약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다우존스를 좀 더 집중하셔서 보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제 지표들도 있지만 지금 채권의 이러한 괴리율들, 이 괴리율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제 뭐 회사채 발행이나 이것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WTI가 계속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에도 72달러를 좀 근사치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유가가 좀 더 하락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이제 국채랑 이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업들의 이러한 이제 이익에 대해서 악화를 우려를 할 수 있는 이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WTI를 이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이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이제 하셨겠지만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완전히 좀 이렇게 갈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의 매도세를 장 초반부터 보였다가 2,000억 정도에 장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 마감 이후에도 동시호가 때 2,000억을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를 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코스닥은 반면에 오히려 좀 이렇게 오전에 밀어내는 듯하다가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좀 쏠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이제 150이죠. 150 지수가 오히려 좀 강보합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다가 장 마감 위에는 오히려 좀 한 400억 정도를 더 추가를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내 종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일단 비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요즘에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 이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였던 테마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나라 날짜로 14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 앞두고 있는 아바타 후속작이죠. 물의 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한다라고 하고 북미권 개봉일은 12월 16일이라고 하는데, 자, 아바타2, 이 아바타 물의 길 관련주들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정치 테마주나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말해서 좀 과대 낙폭주들이나 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는데 일단 뚜렷이 일단 어떠한 테마가 강한 그런 부분은 이전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협소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월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아바타 2의 이제 수혜주로 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일 시간대로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바타 2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바타 1에 이어서 약 13년 만에 이제 속편이 이제 다시 개봉이 되는 건데, 일단 미국 경제 매체 이제 포브스에서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제 SF 블록버스터 이제 아바타 2가 이제 티켓 판매액이 약 이제 30억 달러를 넘는 그런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바타 2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급사는 이제 디즈니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주말에 아바타의 고화질 버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개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442억 원의 이제 흑자를 지금 티켓 판매고를 이제 기록을 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맞춰서 1과 2가 동시에 이제 개봉을 한다, 상영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30억 달러의 신기록은 오히려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흥행 기록에 이제 힘입어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이런 지금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 전작에 비해서 이제 수중 세계와 그 속에 이제 살아가는 생물들 그리고 뭐 사막, 극지방 등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겠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VFX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주얼 이펙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감이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간 내로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주들 하나씩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 MDS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VFX 이제 기술을 이제 지금 아바타 2는 웨타 디지털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웨타 디지털의 이런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파이프라인 다 같이 인수를 한 기업이 바로 유니티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유니티라는 기업이 바로 MDS 테크와 공인 파트너십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아바타 2 관련주로 해서 지금 기대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보면서 제가 일단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저만의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확대를 해서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전에도 이제 뭐 종목 상담 시간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배열에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스마트성 머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흔적들은 제가 지난 5월부터 그다음에 9월까지 9월이 아니고 10월까지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정한 지지와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거 지지와 저항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주식은 그리고 에너지는 거래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주봉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일단 추세 하락을 대략적으로 12,300원을 보이다가 저가를 4,300원 부근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 위치에 대한 이러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저항대를 이렇게 보이는 제가 네모칸에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주봉을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노란색에 표시가 된 곳이 이제 저항대와 지지대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매물 소화를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주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5,800원 저만의 이제 저항대, 이제 지지 라인 그다음에 6,800원 요 부분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일 18%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시간화로 이제 벌써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위에도 당연히 저항대가 있고 들어가야 될 공략을 해야 될 이러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일 시간의 강세를 보였지만 저는 이제 눌림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다음 주나 그래서 기대로 해서 제가 이제 뭐 유력한 종목으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시간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공략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격 전략을 따로 표시는 해놨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MDS 테크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잉크 코리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5월 달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토트넘 관련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급락이 나오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뭐 다트나 이제 이렇게 사업 보고서 내용을 들어보게 되게 되면 사실 이제 하잉크 코리아가 5월 달에 토트넘 관련으로 해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전자결제를 신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바타2 관련주라고도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제가 이제 전일 애플페이 나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잉크 코리아 애플페이 관련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거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2랑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 IT 디바이스의 커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의 제품들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 하잉크 코리아가 이제 배급사인 디즈니의 이러한 이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아바타2 관련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지지와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5월과 4월 달에 전자결제 진출, 그다음에 토트넘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은 상승세가 나왔고 24,400원에서 10,000원 절반을 뚫리고 5,000원 가까이 급락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아바타2 관련 아까 말씀드린 디즈니 라이선스 계약 소식으로 라이선스 보유를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7,500원, 7,150원, 그다음에 아마 관심이 있거나 만약에 내가 지금 하잉크 코리아를 좀 물려 있었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6,200원대가 사실 공략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러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200원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대한 시그널들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7,150원을 터치를 하게 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다. 그다음에 이 밑에도 있는데 이 밑은 제가 따로 표시는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가 매수로 해서 전략으로 해서 빠져나오시는 이런 전략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하잉크 코리아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가격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것도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은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사우디 또 관련해서 주가가 기대감이 있어서 많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인쇄 제조, 콘텐츠 유통 사업, 그리고 드라마 제작 등의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아바타2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일단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도요, 월트 디즈니의 패키지 미디어 판권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아바타 관련주라고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바타 흥행 시에 상당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미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제가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은요, 제가 일봉으로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고 표시를 해둔 건 아니고요. 이제 5월에서 7월 달에 이러한 급락세를 보였어요. 이러한 급락세에서 누군가는 흔적을 남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공략을 하셔도 많은 수익이 나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도 지금 2,500원 선 되겠네요. 2,500원 선과 2,700원 선에서 공략을 하셔도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지지와 저항,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요거를 사실 제가 표시를 할까 말까 이제 많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아마 이제 호가창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게 되게 되면 SM 라이프 디자인으로도 많은 수익이 나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어떻죠? 굉장히 조금 이렇게 하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가창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게 이제 매수 세력과 매수하고자 하는 분과 매도와 이게 계속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그 부분을 잘 염두를 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캔들 패턴 많이 아시는 분들 이게 지금 완전히 후근형으로 해서 장악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접근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요.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많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들 이제 IHQ라는 이제 종목이고요. IH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부문, 그래서 음반,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타 2와 관련이 있게 된 거는 이제 디즈니가 2017년도죠. 2017년도에 A&E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리아를 통해서 IHQ의 지분을 5% 이상을 이렇게 인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주주 개념으로 해서 디즈니가 이제 관련으로 해서 아바타 2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바타 2 흥행 시 이제 IHQ가 많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제가 종목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지분이 5%입니다. 5%인데 사실 급등주는요, 2% 3% 돼도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제가 이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IHQ를 뽑아온 거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좀 지나봐야지 알 것 같지만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IHQ는 지금 이제 이번에 급락이 나온 부분이요. 아무래도 이제 12 물량을 또 10% 이상의 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래량이 이제 약 4천만 주, 3,950만 주 정도 증가가 되면서 이 날에만 27%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12 물량에 대한 이러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바타를 기다려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상단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일단 제 기준에 로 봤을 때 500원 근처가 이미 만들어진 이러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럼 와 500원을 공략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하방으로 해서 너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제 노릴 수가 있고 차라리 좀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IHQ를 보유를 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500원 부분이 아마 하방으로 주가를 좀 이렇게 괴리감을 주면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차트적, 캔들 패턴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이 농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좀 더 500원이 뚫렸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아바타 2로 해서 제가 IHQ를 뽑아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좀 다른 종목으로 해서 접근을 하자. 왜냐하면 전환 사채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IHQ가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리스크를 좀 회피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아바타 후속작에 대해서 기대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VFX 기술과 관련해서 MDS 테크 이야기해 주셨고 월트 디즈니 코리아와 관련해서 하잉크 코리아, SM 라이프 디자인, IHQ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IHQ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전략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차현호 파트너님과 오늘 시장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고 또 시장에서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바타2 관련주 이야기 깊게 나눠봤는데요. 차현우 파트너님과 남은 장중 대응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현우 파트너님과 장중 대응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더 본격적으로 힘차게 떠나봐야 할 텐데 유레카 키워드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가 등장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다시 날아올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오늘 항공주 이야기 하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섹터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 저도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애타게 좀 기다려왔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항공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서야 날아오를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들 알고 있는 사실, 바로 중국 코로나19에 대한 봉쇄 정책에 대해서 완화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해내서 이제 여행 수요가 증가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일단 항공주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날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이 좀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제 항공에 대한 이렇게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제 여행이나 이런 부분의 급감은 바로 회사의 영업이익과 직결이 이제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 감소가 되게 되면서 국제선 수요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제선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건 바로 미주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미주 노선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발생 전인 바로 2019년 수준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이 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게 지금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후부터죠. 그래서 엄격한 이제 입국 규제를 이제 유지했던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방역 완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점진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홍콩과 대만도 이제 제한했던 부분을 입국자 제한과 그다음에 자가 격리 의무화를 지금 점진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여행자가 점점 증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제선이 이제 하나씩 노선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름 휴가 때 해외 여행을 많이 못 가시고 이랬는데 엔화가 많이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신다 이런 내용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료가 항공권이 많이 이렇게 상승이 났다라는 이러한 소식들도 뉴스나 이렇게 부분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본이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약 68개국의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을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 그다음에 PCR 검사 의무화를 중단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해서 이제 국제선의 여행자 수요가 이미 이제 증가가 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이제 좀 가시화된, 지표화된 부분이 이제서야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9월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주 이제 상승이 나오는 때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근거들이 하나씩 이제서야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항공주를 금일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러한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더 이상 이제 증가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게 되면요, 이제 이러한 국제선 여객 운항 횟수가 연말에 2019년 대비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약 60에서
70%까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 굉장히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와줄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항공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서야 이제 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항공주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제가 보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실 종목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뭐 아시아나 항공이랑 이렇게 좀 인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54대의 항공기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뭐 다들 아시잖아요. 바로 항공 여객과 항공 화물의 운송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업체예요. 지금 이제 항상 아직 뭐 확정 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아시아나 항공하고 인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중장기 국제선 점유율 40% 이상의 이제 1위 사업자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대한항공을 우리나라 대표 대형주로 이제 뽑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섹터가 대세 상승으로 가려게 되려면요, 이 거래량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원종 관련주들이나 이러한 그다음에 전기차 섹터들 대형주들이 장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러한 상황은 아닌데 이거는 제가 지금 대세 섹터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수급이 그래도 굉장히 좋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관심권에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서 약간 섹터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제 준비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제 기준에는 이제 하루에 대략적으로 한 60만 주 정도 70만 주 정도가 되게 되면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제가 이것도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제가 일단은 요거는 표시를 하나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26,500원 부근이 이제 아무래도 좀 강력한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수급표를 잠깐 볼게요. 수급표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70만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 기준 70만 주가 들어오면 되는데 일단 12월 7일 날 외국인 38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63만 주가 수급이 유입이 돼서 대략적으로 100만 주 정도의 수급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합해서 금액으로만 보게 되시면 약 250억 정도의 수급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들어와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최근에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25,300원 정도 되겠다.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대한항공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대한항공을 좀 대형주로 해서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가격대, 그다음에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금 수급표를 제가 아까 보다가 여기 11월 11일 있죠. 여기 또 보면은 무려 제가 아까 70만 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도 170만 주의 수급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을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모르시는 분들, 이게 70만 주가 진짜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70만 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접근을 하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주봉을 먼저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 많은 이제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후반 그다음에 2021년 초반 때 화물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게 되면서 오히려 대한항공은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봐야 되겠네요. 실적 잠깐 볼게요.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실적도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게
약 한 3조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바로 전년도에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넘어섰고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시총이요. 대략적으로 지금 시총이 지금 9조 5천억 정도 돼요. 9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9조 5천억이면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2019년도로 해서 예전만큼의 회복세를 보이게 되게 되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가격대 배려를 표시를 해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을 한번 해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선에 표시해놨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공략을 하셔서 한번 이제 대한항공 한번 수익을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이제 종목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지금 보실 종목은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일단 아시아나 IDT는 아시아나 항공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일단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제가 뽑아온 게요. 이 그룹의 하나하나에 이제 이런 기업들을 해서 제가 지금 뽑아온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실 게 제주항공인데요.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애경그룹의 항공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당연히 이제 운송 업체에 취급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승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 여객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은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게 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좀 흔적을 남겨놓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200원, 13,70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서서히 증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금일 이제 종가가 13,750원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대한항공은 수급주지만 제주항공은 수급주가 아니라 이제 급등주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만약에 비중을 대한항공하고는 당연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주봉을 잠깐 보게 되게 되면요. 주봉도 보면 이것도 25,000원 부근에서요. 저가를 무려 8,740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대 낙폭으로 해서 반등을 노려도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13,700원, 12,200원을 해서 가격 배려를 해서 이제 좀 접근하시고 그 아래로 나왔을 때는 비중 조절하셔라. 제가 이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항공주와 관련해서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항공주 들어가 볼까 또는 지금 갖고 있는 항공주들 어떻게 대응해 볼까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차현우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이 방법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어지는 화면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서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유레카 종목을 선정해서 가지고 오셨을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나항공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특별히 항공주 중에서도 유레카 종목으로 뽑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좀 공격적인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이제 인수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시아나 IDT가 급등이 나왔고 아시아나 항공이 또 다른 이제 항공주보다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시아나 IDT보다는 아시아 항공을 이제 좀 이렇게 가져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는 화물 쪽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바로 여객 쪽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중국에 대한 이런 완화, 그다음에 여행 수요의 증가는 당연히 여행으로 해서 상승이 차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거는 제가 차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국제선 수요가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완화로 해서 리오프닝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이제 점진적인 이런 정상화에 따라서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이익이 좋았어요.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어떻죠?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영업이익은 회복이 되고 있지만 단기 순이익에는 사실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성이 있으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공격적인 부분이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최대 실적 악화를 기록을 했지만요. 이제 아까 뭐 국토 이제 정보 이렇게 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3년 내 지금 최대 실적이 아시아나 항공이 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기저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대 이런 효과로 해서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하고 이제 연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제가 좀 기업 분석에서 좀 이따 차트 볼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이러한 기업 결합 심사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경쟁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이렇게 많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2월부터 이제 터키를 시작으로 해서 대만,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의 이런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그래서 9개국에 이미 신고를 받아서 이제 승인이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11월 28일이었죠. 이제 영국의 이제 경쟁시장청을 통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제출한 이러한 이제 시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수용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합병 승인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심사를 이제 하게 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벤트성으로 해서 좀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나 항공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 분석과 차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보게 되게 되면 기업 분석부터 먼저 볼게요.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이 금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6,220억의 수익을 달성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사치는 지금 부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무엇보다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굉장히 좀 이게 상반돼요. 다시 말해서 너무 실적이 안 좋았다가 개선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는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예상했던
했던 것만큼에서 약간의 못 미치게 되게 되면 실망감이라고 하죠. 실망감에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주가는 실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대형 대한항공보다는 당연히 이제 인수를 대는 이제 피인수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외국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수보다는 피인수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경제나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가격에 대한 폭이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포인트가 바로 제가 차트를 늘려볼게요. 그럼 올해 기준으로요. 약 28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좋은데요. 아까 11월 29일에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420만 주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게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처음 지금 4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보였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도 아무래도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단 쪽에는 가격대를 딱히 작성을 해 놓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12,100원. 제가 지금 여기는 표시를 해놨지만 12,100원까지 공략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손절가는 11,800원으로 짧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유레카 종목 아시아나 항공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자, 아시아나 항공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에 이어서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차현우 파트너님과 이번 주에 이틀째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했는데요. 자, 파트너님 오늘 방송 마치시면서 또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일단 소감보다는 제가 이제 금일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위메이드에 대한 그다음에 위믹스 관련주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질문들을 주셨고 그다음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시장은 항상 상승도 있지만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비중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금일 이제 처음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서 제가 뭐 한 달 기다리셔야 됩니다. 2달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나 오래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가격 전략, 시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서울 경제 이렇게 좀 자주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와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마음도 함께 전해주신 차현우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